확인에는 지용성 윤활제긴 하는데 얘가 조심스러운 게 딱 하나가 콘돔이 녹아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라텍스 같은 성분을 써요. 그게 지용성 윤활제랑 하면 녹아요. 얘를 써도 콘돔이 녹지 않으려면은 폴리우레탄은 해도 안 녹아요.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은 다 라텍스 계열의 고무 계열이고 그 일본에서 나온 라는 제품이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만 딱 그렇더라고요. 성교통은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성관계할 때 통증을 느끼시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질이 건조한 느낌이 들 때 이제 뭐 쫙 말라버리니까 너무 아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성들도 이게 20살이라고 나한테 절대 없는 일이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이제 레지던트 때 거의 뭐 한 일주일 밤 새고 나서 하려니까 다 말라버려 이런 게 가능해서 실제로는 당연히 생리 안 하는 뭐 갱년기라든지 폐경기 무렵의 분들은 질이 건조하니까 그 성교통을 주로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시지만 젊은 분들도 충분히 피곤하고 힘든 때에는 밑에가 마르니까 성교통을 호소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컨디션을 챙기는 게 최우선이고요. 질염도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질염 중에 이제 성교통 유발하는 것 중에 저희가 최악으로 꼽는 게 이제 클라미디아 감염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막 감염이 된 직후에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꽤 오래됐을 때 클라미디아 감염으로 인한 성교통이 가능하니까 실제로는 감염에 대한 통증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반통이 좀 지속이 되신다면 병원에 꼭 가셔서 왜 그런지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교정하시는 게 맞으실 거고 나이가 어리신데 건조하지 않은데 통증이 있으면 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안 불편하시던 분들도 똑같은 사람하고 하는데 어느 날 불편할 수 있고요. 이 사람하고 할 때는 안 불편했는데 저 사람하고 할 때 불편해도 가능하니까 요거는 분명히 상담을 받고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교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원인을 개선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질이 건조해서 내가 너무 아팠던 거였어 라고 하면 건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면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가성비가 제일 높은 걸로는 실제로는 뭐 관계시의 윤활액 같은 걸 쓰는 게 가장 접근하기는 쉽고요. 갱년기 폐경기가 돼서 내가 건조해서 말라서 물이 안 나와서 불편해 라고 한다면 그거는 호르몬 대체요법 복용하는 약 그거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약 먹는 거는 싫은데 라고 하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뭐 질 타이트닝 레이저 같은 걸 해드리면 아예 늙은 피부를 쫙 벗겨내고 애기 피부가 올라와서 쫀득쫀득 촉촉해져 하는 재생 방법이 있죠. 그런 건조감이 만약에 원인이라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고요. 염증이 원인이시라면 염증 치료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은 가라앉으실 수 있고요. 성교통증에 특정 체위할 때만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체위를 당연히 안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궁에 선근증 생긴 분들이 성교통 호소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안 그러던 분이 그래라고 하면 왜 그런지를 확인하시고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교정하시면서 나의 삶의 질도 높이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면 더 좋겠습니다. 질건조증의 대표적인 얘기는 노화죠. 뭐 20살들이 밑에 건조하고 말라요, 물이 안 나와요 오는 경우 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탄력있게 하고 촉촉하게 해주고 하는 애인데 요렇게 감소하게 되니까 질의 혈액순환도 감소하고 질 점막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니까 밑에가 말라가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노화로 인한 거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하면 저희가 항노화 쪽으로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뭐 질점막이 히알루론산에 감격돼서 질점막은 얇아지고 그 얇아진 채로 또 나오는 액은 없고 하니까 마찰되는 게 통증이 좀 더 급격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어린 분들은 건조감이 있더라도 통증까지는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에스트로겐 함량이 레벨이 많이 내려가니까 마른 것도 마른 건데 할 때 너무 아파하시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액체는 마르고 밑에는 얇아지고 하면서 계속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질건조증이 진짜 심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기 소파에 앉는 것도 못하세요.
보통은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이렇게 앉으시고 여기 막 불편해하시는 게 있어요. 자결감이라고 그러고 막 화끈거린다고 그러고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시기도 하셔서 실제로는 질건조증은 성관계 때만 불편한 게 아니라 평소에 생활하시는데도 자꾸 여기가 이제 가렵고 따끔따끔하고 화끈거린다고 그런 말들을 이제 하세요. 그래서 뭐 걷거나 앉을 때 뭐 속옷 붙는 거 입어서 그런 거 같다고도 하고, 그게 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여기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랑 이런 게 골반강 쪽에 뻑적지근하다고도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질 분비물이 그게 계속되면 저희가 이런 진단명이 또 따로 있어요. 위축성 질염은 이제 쪼그라들어서 염증이 자꾸 각질 떨어지면서 생기는 염증. 그래서 분비물이 줄어들면서 뭔가 끈적하고 막 어떤 경우 냄새도 난다고 하면서 내원을 하셔서요. 건조해진 점막 때문인데 여기가 이제 계속 말라가니까 촉촉해야 하는 자리인데 자꾸 말라가니까 안에는 위축성 질염이 생겨. 그리고 촉촉해야 되는 그 바로 위가 방광이다 보니까 이제 방광도 자꾸 이제 염증이 잦아가지고 질과 방광에 자꾸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증상으로는 소변 볼 때 좀 나갔다고도 하시고, 뭐 소변 볼 때 아프다, 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는다, 뭐 소변이 뭐 마려운데 참기가 어렵다 등등의 문제를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질내 유지해야 되는 산도가 유지가 또 안 되니까 균들이 막 건식하게 되고, 그래서 냄새를 호소하시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체적인 불편감도 불편감이지만 이제 우울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약간 냄새가 날까봐, 이게 다른 사람이 또 막 내가 지나가는데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또 위축도 되게 돼서 약간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산부인과 한번 내방하셔서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하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질윤활제는 내가 이거를 막 그 섹스토이 파는 데 있잖아요. 막 샵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내가 급한 대로 샀는데 나 이거 써서 질염 생긴 것 같다고 되게 찝찝해하면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질윤활제를 고를 때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게 FDA 승인받은, 막 바르고 했는데도 마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침을 바르게 되는데, 윤활제를 바른 게 있는 걸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되게 찝찝하니까 먹을 수 있는 윤활제가 있거든요. FDA 승인받은 게 있어서 보통 그런 애들을 권해드리는데, 저희는 그 성분들을 보고서 이제 권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급할 때 막 병원까지 와서 윤활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집 잡히는 거 뭐 좋다는 거 이렇게 받아서 쓰시게 되니까, 이걸 고를 때 사용할 때는 성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몸에는 당연히 독한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파라벤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은, 자극적인 성분이 없는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게 맞고, pH, 우리 질은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pH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 애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삼투압의 농도가 또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너무 약간 막 향이랑 이런 거랑 막 각종 막 저런 성분들을 쓰게 되면 여기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내 수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서 오히려 하다가 보면 더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수용성 윤활제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막 1200오스몰 밑으로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까지 보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 딱 봤을 때 몸에 해되는 합성 성분들은 가급적 안 들어져 있으면서 질내 pH를 유지할 수 있는 성분, 그 정도는 확인하고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용성 윤활제가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콘돔이나 섹스토이랑 같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안전하면서 사용 후에는 바로 씻으면 씻겨버리니까 굉장히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다가 좀 더 마르는 경우가 있는 게, 걔가 삼투압이 되게 높으니까 수분을 끌어 당겨가지고 내 질에 있는 수분까지 걔가 끌어 당기니까 막상 걔를 사용하는 중에 더 말라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급한 대로 침 발라서라도 하세요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 친화적인 애는 실제로는 이제 지용성 윤활제긴 하는데, 얘가 조심스러운 게 딱 하나가 콘돔이 녹아요. 그래서 얘를 써도 콘돔이 녹지 않으려면은 저희가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애들은 그냥 라텍스 같은 성분을 써요. 고무 이쪽 계열인데, 그게 지용성 윤활제랑 하면 녹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콘돔의 원래 기능은 어쨌든 구멍이 뚫리면 안 되니까, 걔가 손상이 되고 얇아지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일본에서 나온 사가미라는 제품이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폴리우레탄은 지용성에다 해도 안 녹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하는 과정에도 썼더니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마르더라에는 지용성이 좀 더 친화적이긴 하는데, 그게 사가미만 되더라. 제가 이거를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은 다 라텍스 계열의 고무 계열이고, 그것만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든 제품이 이게 이제 윤활유로도 써도 되는데 지용성이에요. 왜냐면 올리브 오일이 메인이니까 지용성이긴 하는데 이게 실은 신체에 되게 친화적이고 되게 좋은데 얘 단점이 있어요. 얘 쓰고 피임하려고 콘돔 쓰면 콘돔 터져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윤활액으로 쓰셔도 되지만 평소에 꾸준히 얼굴에 크림 바르듯이 매일 꾸준히 쓰시면 질이 되게 촉촉해져서 막상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딱딱딱 들이닥쳤을 때 그렇게 되게 마르고 건조한 느낌이 확실히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피임이 필요하신 경우에 콘돔을 쓰시기에는 얘는 콘돔 터져요예요. 그럼 사감이랑 같이 하시면 되던지. 같이 팔려고 제가 알아봤었어가지고 약간 윤활제는 시중에 있는 건 수용성이 대부분이고요. 안전한 걸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썼는데 만약에 썼는데도 좀 더 마르는 느낌이 있어라면 그분은 지용성을 쓰시는 게 맞고 지용성을 쓰시는데 콘돔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그러면 일본 사가미와 함께 하세요예요. 성교통이 있을 때 이거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파트너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당연히 뭐 대화하려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꺼내야죠. 물론 관계하던 중에 이거 아픈데 하고 자세를 좀 바꾸거나 뭐 이것도 당연히 방법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조용히 대화를 하면은 약간 같이 가만히 있다가 근데 나 있잖아 요즘에 관계할 때 좀 불편한데? 라고 하면 이쪽 분이 좀 서로 너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어떻다라고 그냥 그 상황일 때가 내가 어떤 느낌으로 불편하다를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약간 자연스러운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막상 관계하면서도 얘기하면서 그 자세를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체위로 해준다거나 뭐 이것도 방법이지만 보면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나도 나지만 이제 파트너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까지 얘를 내가 그렇게 아프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니까 약간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때 그렇게 멈추더라도 내가 왜 이랬고 이런 자세 때 어때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대화를 안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는데 근데 있잖아 뭐 나 이제 그 자세를 하면 좀 너무 아프더라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막 뜬금없이 밥 먹고 있다가 막 근데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있잖아요. 되게 그냥 뭐 관계를 다 마친 다음에 실은 근데 아까 나 그거 할 때 조금 거기가 좀 아프더라 뭐 이렇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대화가 일단 첫 번째고요. 표현을 해야지 알아요. 그분 파트너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자고 서로 즐거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픈데도 내가 막 너한테 해서 사정을 해야겠어 막 오늘 관계에 쫑을 내야겠어 이게 아니니까 서로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건 좀 불편했고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좋았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픈데도 꾹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를 또 어떤 자세 때가 내가 불편한지를 표현해 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파트너분도 그래 얘가 내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자세가 불편하다는구나. 얘가 요즘 좀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워워하고 있을게. 회복되는 거 보자. 그리고 아니면 확인해보자.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뭐 치료를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또는 뭐 아니면 너무 삽입할 때부터 아팠어. 뭐 그럼 윤활제를 좀 써볼까? 아니면 뭐 다른 자세를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통증을 참지는 말라는 거죠. 포인트는 관계를 할 때 두 분 서로 좋자고 하는 거니까 아픈데 그걸 꾹 참고 뒀다가 다음에 언제 막 팍 폭발하라는 게 아니라 막 피해 다니지 말고 아프니까 자꾸 피해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좀 생리 안 하시고 그러면 밑에 마르고 아프니까 자꾸 피해 다니는데 아니 말씀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아프다더라. 그래서 그럼 남편분들이 또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데가 있네.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네. 이런 거 좀 해볼까 하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맞춰가는 게 좀 더 건강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 성에 대한 인식도 좀 건강 관련해서도 잘 알 때도 없고 어디다 얘기할 때도 없고 해서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혼자서만 앓는다고 대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거는 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게 찾는 게 주로 그래서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러한 관련 조회수들을 봤을 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어디다 풀 데가 없었었는데 이 영상 보고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걸 보고 이게 내가 말한 순작용이다. 실제로는 방광염만 걸려도 내가 남사스러워서 못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어머니들 막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예전에 진짜 진단명 중에 신혼부부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혼부부 하면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막 식탁에서도 하고 하루에 3번도 하고 막 섹스만 해서 방광염에 걸리는 건 아니어서 어머니들 막 방광염 오셨다고 해서 막 문란하고 막 이런 상상 안 하니까 여자들은 원래 생리를 안 하면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예전에 아가씨 때 질염이 왔듯이 방광에 탈이 나는 건데 이게 섹스해서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남사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데를 부끄러워서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은 지났다. 요즘에 이제 정보도 많아졌고 찾아볼 때도 되게 많고 하니까 실제로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피곤하고 힘들면 탈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힘든데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처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는 혼자서 끙끙끙끙 앓는다고 아픈데 그 남편 피해 다닌다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고 관계만 좀 더 악화되고 물론 부부관계가 섹스만이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또 그게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약간 요즘에 밑에도 좀 마르고 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랬어. 근데 병원을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러하면 좀 낫는다더라.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파트너에게는 그녀가 나를 싫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었어.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를 또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 이런 쪽의 문제는 약간 쉬쉬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일단 없고 오히려 문제가 좀 더 골마 터지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약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자신 없으시면 파트너분 모시고 오세요. 제가 붙잡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해결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는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 가기가 어렵거나 내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보다는 정확히 뭐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고 이렇게 해결합시다를 하면 좀 더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으니까 병원 어려워하시지 말고 바로바로 조금 도움을 받으실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는 제가 지금 중학생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성교육이랑 이런 게 조금 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자궁은 어디고 거기가 난소에서 난자에서 뭐 한 달에 한 개씩 배란이 되고 이런 원론적인 얘기 100점 받으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임신이 되는지 저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거 대학생 때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생기는 그런 거를 약간 좀 더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약간 병원 가는 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얻기 어려우시니까 병원이라도 가셔서 정확한 정보를 어디 인터넷에 카더라라는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좀 얻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제가 만든 이런 제품들은 좋긴 좋은데 뭐라고 광고를 해야 할지 실제로는 저는 이제 약간 피곤하고 힘들면 밑에가 좀 말라가지고 쓰기 시작했던 제품인데 저희 학회나 연수강좌를 가면 올리브 오일이 여자 몸에 되게 좋다 밑에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되게 좋다 해서 어머니들 오시면 저희가 밑에 마르고 아파요라고 하면 윤활제 뭐 좋은 거 없냐고 말씀했을 때 올리브 오일 쓰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진짜 그 시중에 파는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해보니까 질척거리는 느낌이랑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싫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올리브 오일이 염증 완화에도 되게 좋고 재생에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논문도 많고 아예 증명되어 있는 애니까 그리고 올리브 오일 제품 쓰시면 되는데 손에 묻기도 좀 번거롭고 내가 막 약간 이후에 씻어내고 이러는 게 되게 싫어가 되면 제가 만든 건데 이거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근데 관계할 때만 쓰시는 것보다 저는 실은 얼굴에 로션 바르듯이 밑에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데일리로 쓰시는 거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리하듯이 관리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피부가 이제 촉촉해지고 재생이 많이 됐으니까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당시에 막상 안 쓰셔도 되게 편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통해서 재생을 많이 시켜놓게 되면 아래 염증도 좀 덜 생기고 그리고 방광이나 이런 데 탈이 나는 것도 피부 자체를 좀 재생을 해놨으니까 그런 뭐 각질이 떨어져서라든지 이런 염증으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게다가 제가 요거가 사용을 했더니 기름져
쩐내 같은 게 나는 게 싫어가지고 살짝 레몬 향으로 덮었거든요. 그래서 상쾌한 것도 되게 좋아요. 이 기분 전환에도 되게 좋아서 이 제품은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제품이고요. 아래 링크 걸어드릴 한번 사보시고, 요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약간 세정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실은 세정제 뭐 물로만 씻어요 이런 얘기 제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물로만 씻으시는 분들보다 막 엄청 비누 칠하시고 막 되게 뻑뻑뻑뻑 씻고 오시는데, 그렇게 씻으면 거기는 원래 촉촉해지라고 털이랑 이렇게 음모가 있는 자리인데, 요즘에 또 브라질리언 왁싱이 유행이어가지고 뽀송 개운하시려고 다 밀고 오시거든요. 그럼 또 거기가 원래는 촉촉해야지 보호할 수 있는 자리인데 털을 다 밀어버리니까, 그런데 또 열심히 클렌저로 씻으시면 너무 수분이 날아가서 여기 피부에 트러블이 너무 생겨서 오세요. 그래서 수분감은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세정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해가지고 세정이 되니까, 오일이니까 당연히 약간 그 미끄덩거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인데 세정이 돼? 근데 세정은 되면서, 근데 여기다가 이제 쑥 추출물이랑 이렇게 해서 항균이 되면서 촉촉함을 유지해주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왁싱 많이 하셔서 털 다 싹싹 밀어버린 채로 막 뻑뻑 닦으시면 더 건조해지면서 피부 트러블 막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모낭염이나 이런 거. 근데 그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피부는 촉촉하게 해주면서 세정력은 확보한 쑥 추출물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 이게 향도 없으면서 되게 거품력도 많고 해서요. 이걸 꾸준히 썼을 때 제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얘를 썼을 때 이 촉촉함이 있어서 덜 간지러워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 요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되게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어서요. 저는 실제로는 제 딸도 이걸 같이 쓰고 있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모님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전해서요. 험한 물질 안 들어갔고 되게 천연의 물질로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건조함을 개선시키는 제품. 링크 걸어놨으니까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